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지금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드디어 10월 A매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브라질과 파라과이, 특히나 이제 브라질이라는 이제 세계 최고의 또 강팀을 만나다 보니까 이번 명단 자체가 관심이 많이 모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는 명단인 건데 일단 골키퍼는 뭐 고정입니다. 조현우, 송범근, 김승규 3명의 선수가 뽑혔고요. 센터백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지금 이제 이 수비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딱 봐도 평소보다 명단에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1명이 지금 수비 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지금 이 수비수를 많이 쓰는 포메이션 3백을 기반으로 명단을 뽑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일단 정상빈 선수가 수비에 있습니다. 수비. 이 뜻은 정상빈 선수가 지금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에 간 다음에는 측면 공격수로 나오지만 그 전팀 미네소타에서는 오른쪽 풀백으로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빈 선수를 오른쪽에서 공격수로도 쓸 수 있지만 풀백으로도 좀 생각을 한다 라는 거겠죠. 이건 이제 정상빈 선수를 3백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정상빈, 김문환, 그리고 서령우 오른쪽 풀백을 3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홍명보 감독이 정상빈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어떤 거냐면 정상빈 선수가 멀티 능력이 있는 선수다. 그래서 이제 3백을 사용해서 적응력을 지금 높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3백을 계속 실험하고 있다. 4백인지 3백인지 메인 포메이션은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상빈 선수에 대한 멀티성, 정상빈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측면 공격수로 뛸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수와 풀백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정상빈에게 맡기겠다. 뜻은 이제 3백으로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 이명재와 이태석 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왼쪽 풀백 자리에선 고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센터백이에요. 이것도 지금 센터백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김민재는 뭐 당연하고요. 왼쪽 센터백을 김주성과 김지수 선수도 이제 뽑혔습니다. 지난번 이제 그 미국 원정 A매치 때는 김지수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뽑혔었는데 이번에는 김지수 선수를 왼쪽 센터백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조유민 선수도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조유민 선수도 부상 이후에 직접 가서 경기를 봤는데 컨디션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조유민 뽑았고 김지수는 현재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김태현 선수가 있었는데 9월에 김지수 선수가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애초에 김지수는 미국 원정에서도 부르려고 했었던 선수다. 지난번에 올림픽 대표팀 때문에 안 뽑았던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3백을 쓰는데 가운데에 김민재를 중심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에 경쟁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왼쪽에는 이번 명단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주성과 김지수가 뽑혔고 지난 명단에는 김지수 대신에 김태현 선수가 뽑혔잖아요. 그 자리가 김지수냐 김태현이냐 요 싸움에서 이번 명단에는 김지수가 먼저 뽑혔다.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 여기는 이한범과 조유민 이 두 선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한범 선수도 마찬가지고 조유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빌드업에 매우 능한 센터백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빌드업에 능한 센터백들을 3백의 가운데에 이제 김민재를 두고 왼쪽 오른쪽에 배치를 하는, 그리고 이제 센터백의 가운데 라인은 당연히 김민재고요. 이제 김민재의 자리에 박진섭도 위치할 수 있는, 박진섭 선수도 지금 전북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지만 박진섭을 이번엔 수비수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박진섭을 김민재의 백업 자원, 혹은 박진섭을 아까 이제 정상빈 선수 이야기할 때 나왔지만 정상빈 선수와 박진섭은 멀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3백도 볼 수 있지만 수비 그리고 진안될 수 있기 때문에 스쿼드에서 유연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로 지금 정상빈과 박진섭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 이제 수비 라인이 일단은 가장 많은 선수들을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일단은 황인범이죠. 이 황인범 선수가 뽑혔고요. 황인범 선수와 비슷한 역할은 김진규 선수 계속해서 뽑히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과의 경기 그리고 멕시코와의 경기도 김진규 선수가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황인범 선수의 역할은 김진규 선수가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포백을 쓸 때는 황인범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런 이제 공격과 중앙 미드필더를 겸하는 선수 한 명, 그리고 그 옆에는 박용우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 배치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자리는 이제 우리가 3백을 쓰면서 박용우 선수처럼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이제는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용우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이제 홍명보 감독도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박용우 선수에 대한 이탈, 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축구를 할 때 우리보다 강한 상대와 경기를 할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지금 팀 내에서 정확하게 분류가 돼 있다. 그리고 박용우의 역할을 할 선수가 지금 당장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에 대한 역할이 본인의 전술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용우를 다른 선수로 대체할지 일단은 생각한 부분들이 있고 전술적으로도 대체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박용우의 자리의 역할을 그대로 이제 뭔가 물려받을 선수가 없다면 전술적으로 이제 박용우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요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명확한 얘기는 요런 얘기예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러니까 박용우가 빠지면 그 자리에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그냥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선수 대 선수로 전술적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요 멘트도 아마 이번에 포백이 아니라 3백을 이제는 앞으로 계속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멘트이기도 해요. 왜냐면 박용우 선수의 그 자리는 포백을 쓸 때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있어야 되는 전술이었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 그런데 3백을 쓰면 꼭 수비형 미드필더를 안 써도 되기도 하고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보다 황인범이나 카스트로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공격과 수비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기동력이 중요한 위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술적으로도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김진규와 황인범이 일단은 그 오른쪽 라인,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거고, 왼쪽 미드필더 자리에 카스트로프, 옌스, 그리고 백승호 두 선수가 있어요 일단. 근데 여기에 박진섭 선수도 이제 그 자리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박용우 선수의 역할은 아마 원두재 선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원두재 선수가 박용우 선수와 유사한 면이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3백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원두재 선수가 실제로 하잖아요. 원두재 선수도 이제 박용우 선수의 역할을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용우의 명확한 대체자, 선수로서의 대체자는 원두재일 거고, 아마 이제 선수로서의 대체 말고 전술적인 대체는 백승호나 카스트로프의 기용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런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2선 라인, 여기 이제 엄지성, 이강인, 이재성, 이동경. 우리가 원래 그 2선에 선수를 엄청 뽑았는데 이번엔 2선에 엄지성, 이강인, 이재성, 이동경 4명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정상빈이 일단 수비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정상빈도 올렸을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이번에 공격 라인에 분류가 됐어요. 사실상 손흥민과 황희찬도 2선 라인에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선 라인에 그냥 미드필더 라인에 보면 4명밖에 없지만 앞뒤로 수비 라인에 1명, 최전방 공격수로 2명, 사실상 2선 라인도 7명을 뽑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원톱 자리에 오연규 1명만 뽑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우 명확한, 앞으로의 또 변화가 예상되는 포인트인 건데, 오연규 선수가 원래 저 자리가 홍명보 감독은 9번 공격수, 키가 큰, 버텨주는 이런 선수를 계속 썼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울산 때부터 주민규 혹은 뭐 마틴아담 이런 선수들 있죠. 키 큰 선수들. 그리고 최근에 국가대표팀도 이호재, 주민규, 오세훈, 실제로 홍명보 감독이 언급했던 이영준, 이렇게 키 큰 선수의 분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옆에 오현규, 분류가 다르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오현규 선수는 분명히 이 9번 공격수 라인과는 약간 다른 유형의 선수, 달려드는 유형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현규 1명만 뽑았다. 이건 이제 그동안 주민규, 이호재, 오세훈 이런 큰 9번 공격수를 쓰다가 3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술적으로 변화가 있으면서 굳이 9번 공격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원톱 자리도 뛸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원톱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황희찬에 대한 이제 선발 발탁. 지난번에는 황희찬 선수가 없었는데 이번엔 발탁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다른 선수를 실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탁하지 않았었고, 황희찬의 출전 시간도 팀에서 부족했다. 근데 지금은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더라.
그래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뽑은 이유를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황희찬 선수가 요즘에 팀에서 활약상이나 컨디션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황희찬 선수가 지난번에 썼던 3-4-3 전략에서는 어울리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의 기용도 3백에 대한 이런 구상을 하면서 황희찬이라는 이 선수가 가진 저돌성을 쓰기 위해서 뽑았다. 그러니까 공격 라인에 이제는 키가 큰 선수보다 조금 이제 그 활동 반경이 부족하고 약간 기동력이 좀 느려도 한 번에 머리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이런 선수보다 달려나가는 선수들을 지금 홍명보 감독은 전반적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경쟁이 되고 있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경쟁이 되고 있는 포지션이 다들 궁금해하시는 배준호가 안 보인다. 그 자리가 이제 우리가 이선 자리에 워낙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엄지성, 이동경 요 자리가 경합이 되는 자리죠. 저 자리에 이제 뭐 배준호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사실은 실제로 홍명보 감독도 아마 지켜보고 있을 테지만 김민수 안도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김민수도 있고요. 정우영 선수도 있고 양현준 선수도 있고요. 이선 자리에 워낙 선수가 많잖아요. 그 자리에서 경합을 하는 자리라면 사실 뭐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 이런 선수는 당연히 뽑히는 거니까 그 경합되는 자리에서 최근의 활약상이 누가 좋으냐 이걸로 선택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배준호보다는 엄지성, 이동경 두 선수를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현준 선수는 정상빈 선수랑 경쟁이에요. 요 정상빈 선수의 자리가 이제 되게 독특한 자리예요. 홍명보 감독의 이 스쿼드에서는 늘 직선적인 선수 한 명이 꼭 있습니다. 양현준, 문선민, 정상빈 직선적인 선수. 그 자리가 풀백도 돼야 되고 경기장을 넓게 써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정상빈 선수를 뽑았으니까 양현준 선수가 혹은 문선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직선적인 이런 플레이 스타일에서 정상빈 선수에게 밀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규성 선수는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9번 공격수를 아예 안 뽑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조규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워낙에 조규성 선수가 1년 반 정도 만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되게 잘했거든요. 선발로.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좋아요. 다만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 늘리고 득점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규성 선수의 무릎 상태가 10시간 이상 비행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현재 파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규성의 몸 상태가 좋아도 A매치를 위해서 국내로 부르는 건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홍명보 감독이 오세훈, 주민규, 이호재 이런 이제 키가 큰 9번 공격수들을 실험해 보다가 이번엔 안 뽑은 걸 보면 본인의 그런 이런 전술적인 틀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조규성 선수가 만약에 잘하면 조규성 선수가 뭐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키가 큰 선수들을 상대로도 더 조규성 선수가 압도를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선수라 조규성 선수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서 필요한 선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를 나중에는 복귀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은 3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백을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건지 보여드리면 현재는 이렇게 분류가 돼요. 골키퍼 자리는 이제 한 자리니까 3명의 선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김민재 왼쪽 오른쪽에 김주성과 김지수, 이한범과 조유민 3백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3백에서 공격을 할 때 왼쪽 오른쪽 풀백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5명의 이제 공격수가 되잖아요. 이때 올라가서 뒷공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냥 3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격할 때도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죠. 그래서 외롭지 않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 두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드업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기서 이제 특히나 김지수 선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김지수 선수가 실제로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이런 식으로 뜁니다. 3백의 왼쪽 실제로 여기서 뛰어요. 김지수 선수가 그 3백의 왼쪽에서 하프라인을 넘어서까지 올라와서 빌드업하는 이 형태는 지난 A매치를 생각을 했을 때 김지수 선수가 우리의 이런 3백 전략과 매우 잘 맞는 선수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한범 선수 혹은 조유민 선수 오른쪽 라인도 사실 이 두 선수가 빌드업이라던가 올라가서 도움을 많이 주는 유형의 수비수들이거든요. 전진성이 좋은.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일단 중요하기도 하고 전술적으로 잘 맞기도 하고요. 김주성도 빌드업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라서 매우 어울리는 센터백들만 뽑았다. 그리고 김민재 자리는 이제 박진섭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요 내려와서 요 라인에 또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늘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포백을 쓸 때 요런 식으로 포백을 써요. 포백을 쓸 때 예를 들어 그러면 오른쪽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왼쪽은 내려와서 백스리가 돼요. 풀백 자리가. 그러면 어쨌든 3백이 되는 거고, 이 3백이 됐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센터백들, 특히나 이제 풀백이 포백에서 센터백으로 왼쪽으로 내려가면 이 왼쪽 센터백이 이명재나 이태석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홍명보 감독이 백3와 백4가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다. 차이는 우리는 이 빌드업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 일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에요. 백4로 시작해도 백3를 기반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백3를 아예 시작을 해버리면 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올라가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풀백은 이명재, 이태석, 서령우, 김문하 그리고 정상빈 이렇게 좌우 이제 윙백들을 뽑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빈 선수는 여기서 3백을 쓰다가도 공격적인 3백을 할 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이 공격수처럼 쓸 때 정상빈 선수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있죠. 그래서 정상빈을 지금 오른쪽 풀백으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포백을 쓸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풀백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3백 만들고 오른쪽 풀백은 직선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빈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포백을 써도 오른쪽 풀백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기 때문에 왼쪽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상빈을 공격적인 그런 이제 풀백 겸 윙어로 뽑은 거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설명드린 것처럼 황인범, 김진수, 황인범, 김진규, 옌스 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용우의 이제 대체자 누가 될 것이냐가 여기입니다. 백승호, 박진섭, 원두재 여기거든요. 이제 박용우 선수의 대체자의 요 이제 위치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요 자리를 전술적으로 메꿀 거냐 선수 대 선수로 메꿀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아까 홍명보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선수 대 선수로 메꾼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의미냐 우리가 포백을 쓸 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백을 쓸 때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포백을 썼어요. 4-2-3-1 그러면 이제 이 미드필더의 두 명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요. 어떤 거냐 일단은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면서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측면 공격수가 5명이 됐고요. 그리고 백3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풀백은 가운데로 들어가서 3백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 풀백이니까. 그래서 이명재나 이태석이 올라가요. 공격으로. 그러면 그때 황인범의 옆자리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가 그동안 뛰었던 박용우의 자리는 이때 3백을 만들어줘야 되는 자리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백을 쓰면 홍명보 감독이 전술에서 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렇게 내려가서 백3를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 역할은 지금 황인범이라던가 김진규라던가 옌스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하기가 애매한 자원들이죠. 옌스, 김진규, 황인범은 저렇게 3백을 만들어주기보다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높은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백승호, 박진섭, 원두재 요 3명의 선수가 우리가 포백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포백에서 박용우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 선수들입니다. 포백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센터백을 보는 이런 건데 우리가 만약에 3백으로 간다 그냥 그러면 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그렇게 필요해지지가 않아요. 애초에 3백이니까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던 선수 대 선수로 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전술적으로 변화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황인범, 김진규, 옌스가 이 오른쪽에 있지만 김진규나 옌스가 왼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백승호 선수가 그대로 이제 여기 뛸 수도 있어요. 백승호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백3가 되면 자연스럽게 요 카스트로프나 백승호 요런 선수들이 중앙 미드필더잖아요. 황인범 선수랑 함께. 그러면 백3가 됐을 때 앞쪽에서 5명의 공격 그리고 이 2명의 이제 선수는 경기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동력으로 이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오히려 내려가는 것보다 3백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박용우 선수의 자리를 박용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박용우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따로 하나 뽑는다. 그리고 그 선수를 무조건 선발로 기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백3가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저렇게 황인범, 김진규, 카스트로프, 백승호 이런 중앙 미드필더들로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가는 것도 전술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3백을 더 박용우 선수가 부상당한 다음에는 더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뽑은 명단을 보면 사실 박진섭 선수는 중앙 수비수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애초에 분류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박용우 선수의 실질적인 선수적인 대체자는 원두재 선수 정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원두재 선수도 수비수로 뛸 수 있긴 하지만요. 근데 원두재 선수가 만약에 이번에 3백을 쓴다면 원두재 선수가 박용우 선수의 대체자로 명확하게 그냥 대체가 된다. 이게 아니라 3백을 쓰면서 전술적으로 이렇게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전술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3명의 라인은 이제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인 거죠. 이 앞쪽에서 계속.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브라질과 파라과이 만만치 않은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미국과 멕시코 2경기를 통해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면서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이런 전술이 우리의 스타일에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을 또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는 역할, 공간으로 침투하는 역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 오현규 원톱, 혹은 손흥민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재성, 엄지성, 황희찬, 오른쪽에 이강인과 이동경, 이렇게 3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이제 여기서 뽑힌 이유도 있는 거죠. 저돌적인 침투. 그러니까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요즘에 폼이 안 좋으니까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황희찬을 안 뽑고 대신에 이 원톱을 볼 수 있는 오세훈, 주민규 이런 선수를 뽑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9번 공격수를 안 뽑고 최근에 컨디션이 막 좋은 편은 아니지만 황희찬을 뽑았다. 이거는 매우 명백한 전술적인 선택이 들어간 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전은 지금 이 명단만 봐도 3백을 쓰겠구나 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선 라인에 아까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배준호 선수가 팀 내에서도 경기력이 좀 안 좋아요. 지난번 미국과 멕시코전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공격 포인트가 이제 없는 기간이 좀 꽤 되고 있습니다. 현재 챔피언십에서. 그렇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안 뽑힌 것 같고 대신에 엄지성 선수가 뽑혔는데, 엄지성 선수가 스완지 경기를 보면 분명히 좀 눈에 띄는 면이 있어요. 공격 포인트는 많이 없지만 스완지 경기를 보면 분명히 엄지성 선수가 경기를 주도하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이노우사라는 측면 공격수가 영입되면서 경쟁을 하고 있긴 한데 출전 시간도 예전만큼 막 매번 90분을 뛰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엄지성 선수가 이런 경기에 나올 때마다 번뜩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지성을 홍명보 감독은 먼저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기들은 아마도 3백,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잘 작동한다 그러면 3백을 이제 앞으로도 고정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박용우 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박용우 선수의 자리를 이제 어떻게 대체하느냐, 전술 구조상 그 구조상 어떻게 대체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3백을 쓰는 게 훨씬 더 지금 이제 우리 대표팀에게 이로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